다른 이들처럼 그녀 역시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꾸 실패만 합니다. 본인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자존감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네요. 허수경에게 진짜 문제가 있을까요? 허수경이 대학 신입생 때인 1987년 학교 선배의 소개로 장세진을 만나게 됩니다. 후에 장세진은 영화배우로 일하게 되지만 영화 감독 및 영화 제작자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허수경과 장세진은 1990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허수경이 대학 4학년 때였고 89년에 MBC MC 1기로 데뷔하면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죠. 아마 허수경은 결혼이 자신의 성공에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자신의 실력으로 유부녀에 대한 편견을 깨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시 허수경의 부모님은 사위 장세진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딸의 결혼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허수경은 그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됩니다. 허수경은 쌍문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의 결혼을 진정으로 축하해줄 몇 분을 모시고 식을 올렸어요. 배신한 딸 때문에 목 놓아 울고 계실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하객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반쯤 가려진 커튼 뒤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만이 허수경의 결혼식에 몰래 참석해서 잠깐 보고 간 것이죠. 결국 부모님과 의절하게 된 허수경은 3년 뒤에야 친정 부모의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신인 MC로 결혼까지 한 허수경은 자신의 노력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 MC는 남성 MC의 보조적인 진행자였는데 허수경 이후로 여자 MC들이 남자와 동등해졌죠. 그리고 허수경은 1994년 연예인 방송 수입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95년 MBC의 TV와 라디오 5개 프로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다가 임신을 위해서 6개월간 방송 하차를 선언합니다. 결국 임신에는 실패했고 다시 방송에 복귀하게 되었죠. 그리고 허수경과 장세진은 1997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불화설이 있기는 했지만 허수경이 그 전에까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편과 연애와 결혼 이야기 등을 하면서 인고 부부임을 과시했기에 대중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허수경이 밝힌 이혼 사유는 단순히 성격 차이였습니다. 장세진은 아내가 너무 유명인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나를 두고도 꼭 아내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다. 그러니 다정하게 대할 수가 없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었던 것 같다. 어떻게든 우리 사이를 예전으로 돌려놓고 싶다. 끝까지 노력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없지만 후회스러운 일이 많다. 정말 힘들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 잘못이 크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서로의 성격 차이와 부부의 성공 불균형,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허수경의 첫 번째 결혼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강경하게 반대한 것에는 남편의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것 외에 이렇게 서로의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른들의 말씀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을 깨야 할 때도 있죠. 다만 허수경의 경우는 24살에 너무 일찍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둘 다 좀 더 성숙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좀 덜 고달프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 후 방송에 복귀한 허수경은 2000년 영화배우 백종학과 재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결혼 역시 뭔가 좀 묘하네요. 허수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연이어 잃은 그 사람에게 내가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 사람이 청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당황했죠 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여러가지 상황에 밀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죠. 연이어 부모를 잃은 상태에서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웠어요. 결국 백종학의 프로포즈에 허수경은 이혼은 없다는 조건으로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 결혼식을 올리는데 허수경은 재혼이었고 백종학은 초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별거를 하게 되고 2006년에 이혼을 하게 되죠. 남편이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부부관계에 안 해본 것이 아니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마음 자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결혼은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산뜻하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심정이었는데 끊어버렸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하네요. 마음의 정리도 어느 정도 됐고요. 그 사람도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졌으니 홀가분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잡고 있었던 게 미안할 뿐이죠. 일찍 편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허수경은 최대한 이혼만은 막으려 했던 것 같고 남편 백종원 역시 그런 아내 때문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허수경이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예전에 자궁매에 임신을 2번이나 해 자연 임신이 안 되었어요. 전 남편과 인공수정을 2번 했는데 실패했고 나중에는 배우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았죠. 여성의 정체성은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안 되고 죽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대체로 남자들은 남편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느냐로, 여자들은 아이를 가지려는 허수경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여자 역시 그럴 권리가 있다로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는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일일까요? 물론 결손가정의 아이들 역시 바르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결손가정이 되는 것과 처음부터 결손가정이 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렇다면 당사자인 허수경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별이는 희망이자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아기를 낳기 전에 운전하다 상상만 해도 눈물 났어요. 이겨내야 할 숙제를 미리 주고 태어난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해. 별이를 통해 엄마가 많이 성장하고 성장한 엄마가 다시 별이를 키울 수 있게 같이 노력해보자. 허수경은 아이에게 미리 짐을 준 것을 괴로워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임신을 선택한 것 같네요.